안녕하세요. 조문정리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험이 공정하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만큼 열심히 한 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셨음을 제가 산 증인으로 증언합니다. 선수한 증인.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분명히 진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한 달, 남짓 남은 기간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정한 시험이라면 여러분들이 당당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고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신감 있게 지금처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대한민국의 희망까지 느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동영 모의고사와 더불어 이제 이 특강이 진행되는데 일단 여기 현장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일단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을 위한 조문 정리 특강, 파이널 특강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따라 조문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설하기보다는 틀리기 쉬운 것들을 짚어드리는 쪽으로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하나하나 조문의 정리는 기본 이론 시간에 충분히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눠드린 이 자료는 제 조문 판례집이 있어요. 근데 5년 동안 제가 개정을 안 했어요. 바쁘다 보니 게으르다 보니 그래서 그 조문 정리를 판례와 더불어 조문 판례 그 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정을 하지 않는 바 그래서 지금 서점에 아마 그 책은 싹 들어갔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개정판을 다시 낼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제 것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로 나눠드린 겁니다. 이거 편집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문 정리한 책은 제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도용하면 퍼나르게 하면 저작권 위배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3징 3벌에 처합니다. 제가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잘 소중하게 좀 다뤘으면 좋겠고요. 뭐 보기가 좋지 않아요?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번에 개정판을 꼭 낼까 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너무나 게을렀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촘촘히 제가 강의 시간에 나왔던 거, 그다음에 기본서에 나왔던 것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써놓고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여기에 사실은 규칙도 들어가 있고 판례도 들어가 있어요. 관련 판례들이 거기에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순수한 조문 정리 특강이므로 규칙과 판례를 다 제가 지웠어요. 다 지우고 순수하게 형소법 조문만 지금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문에 대한 세세한 상세한 해설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종 정리용이니까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예컨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의 구별 또 뭐 누구는 청구하고 누구는 청구 못하고 이런 구별들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마다 놓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헷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할 테니까 그런 것들만 색깔 패널로 잘 칠해놓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그 색깔 칠한 부분만 빠른 속도로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언급하는 것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보지 말라고요. 따로 또 보게 되면 자료에 대한 압박감, 분량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색깔 칠한 것만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담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제 1조부터 볼게요. 1조는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 그다음에 2조는 좀 봐야 됩니다. 자,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에 또래미 땅 쳐놓고 땅 친다는 건 색깔 칠하는 겁니다. 제가 쳐놨잖아요. 영향이 없다는 것은 소승경제. 제가 소승경제를 어딘가에 적어놨을 거예요. 소승경제 때문에 그 효력이 그대로 있도록 하는 겁니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효력이 그대로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소승경제 적어놨죠. 제가 언급하는 것들 잘 표기해놓고 자 외워두시고 아마 효력이 없다. 효력은 무효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3조는 관할구역 외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4조는 암기하는 거 알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범죄지 색깔 칠하고요. 그다음 주소고소. 자, 주소고소인데 주소고소는 피고인의 주소고소입니다. 피해자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재지 이렇게 세 가지 딱 외우시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양 사망을 묶었죠. 선박 항공기 특칙. 요거 간구하기 쉬운 겁니다. 선박 항공기 특칙. 자, 어디냐? 맨 끝에 선적지 동그라미. 그다음에 선착지 동그라미. 출항지가 아니에요. 선적지, 선착지입니다. 착지가 뭐예요? 도착한 곳. 알겠죠? 자, 사망에 항공기로 바꾸면 적지, 기착지. 기적지, 기착지. 또 기적지 나왔는데 기적? 미라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적지라면 항공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조 토지 권한의 병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서 이미 기본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을 것이고 머릿속에 살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양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할게요. 제가 알겠죠?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데. 자, 6조는 아무리 분량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건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 또는 땅 쳐놓고요. 이거 머릿속에 한번 자 있는 거 기억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런 거 기억나실까요? 혹시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뛰어난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이 시험이 안 되면 누가 과연 시험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자 7조. 자 7조를 보면 7조도 간구하기 쉽습니다. 토지권을 달리하는 수계 관련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 제가 가로쳐놨죠. 여기까지 좋아요. 이 됐어요. 굿 좋아요. 좋은데 원래 관련 사건은 하나의 법원에서 몰아서 재판하는 게 원칙이지 않아요. 좋아요. 동일법원에 계속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면 분리하여 이송할 수 있다. 자, 분리 동그라미 쳐놓고 이송할 수 있다 동그라미. 아, 분리할 수도 있구나. 병합했다가 분리할 수도 있구나. 잊지 마세요. 분리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아마 선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8조는 암기하는 거 알죠? 맨 끝에 이송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2항에 이송한다 동그라미. 특히 한다 8조 2항 단독에서 합의부로 공소장 변경했을 때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할 수 있다는 언제 하는 게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을 때 이때는 할 수 있다. 이거는 머릿속에 암기되었죠?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니까 암기되었을 것이고 2항에 대해서 자 부연 설명을 하자면 거꾸로 합의부 사건인데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 사건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송합니까 안 합니까? 이송 안 합니다. 재배당도 안 합니다. 그냥 합의부에서 처리합니다. A급이에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될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9조. 자, 9조와 왼쪽 페이지에 제 5조하고 6조하고 구별해봐요. 자, 9조와 5조, 그다음에 10조와 6조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9조와 5조, 9조와 5조. 자, 9조는 사물관할의 병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물관할 달리한다면 무조건 합의부가 그 합의부에 동그라미 땅 쳐놓고요. 합의부가 무조건 합의부가 오케이. 그 다음에 10조와 제 6조의 비교. 아까 6조는 공통되는 바로 위에 직근상급법원 동그라미 쳐놨죠. 그러면 10조 갑니다. 합의부 단독 즉 사물관을 달리하면 무조건 누가? 합의부가. 자, 합의부에 동그라미 쳐놓고 10조는 또 하나 6조와 비교할 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표기할 게 있습니다. 6조로 다시 와봐요. 6조는 신청을 받아서 6조는 신청을 받아서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이 신청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제 10조는 신청이 없어요. 제가 왼쪽 써놔서 왼쪽 써놓고 밑쪽이에요. 왼쪽 직권으로 신청권이 없음. 왼쪽에 써놓은 거 있죠. 조그맣게 10조의 왼쪽 신청권이 없음. 신청권이 있고 없고 차이 반드시 봐두셔야 됩니다.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 10조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요. 사물관을 달리하는 수계 관련 사건이 계속되고 있을 때는 합의부는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틀린 지문입니다.
신청받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알겠죠? 잘 보시고. 그다음에 11조는 암기되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하지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2조, 13조 두 개 묶어요. 자, 12조, 13조 앞에 동일 사건 동남이, 그다음에 같은 사건 동남이 13조에 12조 동일 사건과 13조의 같은 사건 똑같은 표현이죠. 왜 같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냐면 13조는 최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글 용어로 순화시킨다는 시각에서 같은 사건을 바꾼 겁니다. 자, 여하튼 똑같다고 보고요. 자, 12조 올라갑니다. 3억을 달리하면 무조건 합의부가. 그다음에 13조 3월관을 같이 하면 선착수 우선 원칙에 따라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자, 이걸 선착수 우선 원칙이라 부르죠. 왼쪽에서는 선착수 우선 원칙에 왼쪽에 써놓은 거 동그라미 쳐봐요. 13조에. 차에서 동그라미 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요. 12조의 합의부 우선 원칙, 그 다음에 13조의 선착수 우선 원칙.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관할의 경합. 자, 왼쪽에 써놓은 것들 다시 한번 또 동그라미 쳐요. 왼쪽에 조그맣게 써놓은 왼쪽 맨 위에 관할의 경합. 여러분 관할의 경합되면 자, 합의부가 우선 처리하고 선착수가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뭘로 처리하죠? 공기결 찾아요. 공기결. 12조의 오른쪽에 공기결, 13조 왼쪽에 공기결. 공기결 사유가 뭐죠? 도움자 공, 사, 경, 포. 경이 뭐예요? 바로 이거 경합. 그다음에 14, 15조. 자, 두 개 볼까요? 별표. 이거는 별표를 칠게요. 워낙 조문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라. 하나는 관의 지정, 하나는 이전. 자, 관의 지정은 언제 하는 겁니까? 1호. 자,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때는 14조의 맨 첫머리로 가세요. 검사 맨 끝에 신청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야한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색 7. 할 수 있다 아니라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검사만. 그다음에 피고인은 청구권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왼쪽에 표기하세요. 왼쪽에 피고인 표기한 신청권이 있으면 없음. 그렇지만 by the way but 15조 가죠. 15조. 그런데 이거는 검사 하야한다 피고인 할 수 있다. 자, 중요합니다. 검사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야한다. 엄청나게 많이 바꿨고요. 아,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제가 전두환 사건을 내죠. 전두환 씨 광주지방법원에서 옮겨달라. 에이샹. 그래서 자, 다시 검사 하야한다 피고인 할 수 있다. 알겠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16조 갈게요. 16조인데 16조에 제2항을 주목해야 됩니다. 공소를 제기한 후에 관할 지정과 이전을 신청할 때는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아니에요. 잘 봐요. 공소를 제기한 후에 지정 이전 신청할 때는 1항 가요. 1항 가면 신청서를 어디다 제출하냐면 바로 위에 상급법원 또 넘쳐요. 바로 위에 상급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따라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만 합니다. 그 뭐로 바꾸느냐면 자, 공소를 제기한 후에 지정 이전 신청할 때는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틀린 지문이라고요. 어디다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요? 제발 좀 바로 위에 상급법원 거기다가 제출한다고. 유가리 공소를 제기한 후에 신청할 때 신청서를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다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타직열 시험에서 이미 나왔거든요.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6조에 이거 별표 쳐요. 아까 우리 동영무구에서 봤던 겁니다. 16조의 그 다음 장 16조 2항이 아니고 16조의 2 오른쪽. 참. 군사법원의 재판권 군사법원 동그라미 재판권 동그라미 재판권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관할권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면 틀린 지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군사법원은 무조건 무슨 문제? 재판권의 문제입니다. 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 즉 피고인이 군인님이 판명되어졌다. 이럴 때는 공기판을 때리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 이송합니다. 아까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이송할 수 있답니까? 한답니까? 이송한다. 표기해 주시고 이송한다. 이송할 수 있다 아니에요.
공기판 때리는 것도 아니고 공기판 때리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재판권이 없을 때는 공기판 때리잖아요. 근데 얘는 공기판 때리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 이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반부도 읽어봐요. 수능경제라고 생각하고 읽어봐요. 효력경쟁이 없다. 수능경제 됐죠? 그 다음에 제적 기피 회피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있죠 여러분들? 제발 있어야 돼. 17조 이건 다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7호 봐요. 7호 한 번 더 확인. 전심재판 또라미. 그다음에 기초되는 조사심리 또라미. 이거 전심관여 알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8595 묶어요. 8595 무슨 예우라고 했죠 이거? 아 잘했어요. 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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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는 어디 기업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이 양반이 판사로 임용이 되었어요. 후관. 뒤에 후관 관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앞서 맡았던 사건은 맡지 말라 이거예요.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자 여기에 2년을 외웠어요. 2년. 2년 전년. 2년 외워. 네, 2년. 빨리 2년 외워. 2년. 두 개. 동그라미 2년. 2년이 경고하지 않은 사건. 그러면 2년이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18조 가자고. 18조. 18조 자 기피 신청 알죠? 자 2항을 갈게요. 다음 페이지 2항. 변호인 오늘 엄청 나왔죠 오늘. 자 가로칩니다.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때 옆으로 두 문자 정하지. 기상동정. 내 책임을 내 교재임을 내 저서임을 한눈에 알아보는 게 두 문자예요. 두 문자. 속일 수가 없어. 함부로 무단 복제하면 죽는겨. 기상동정. 기가 뭐예요? 상이 뭐예요? 정이 뭐예요? 네, 정이 뭐예요? 정의재판 청구. 그래서 기피 신청, 상소 제기, 그다음에 증거 동의, 그다음에 정의재판 청구 전부 다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19조 별표. 오늘 동용할 때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자, 합의 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소속 법원. 그다음에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는 당의 법관. 자, 수탁판사 주목해요. 암탉판사는 참으려다가 나도 모르게 나왔네. 다시 합의부의 법관은 법원에. 그다음에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는 당의 법관에게. 앞에 법원이고 뒤에 법관이에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3일 내 서면 소명. 자 여기 중요한 건 3일도 외우셔야 되고요. 소명은 구술로 안 돼요. 구도 안 되고 뭘로만? 서면. 구도 안 돼요. 구술로 안 돼. 그 다음에 소명사유 뭐뭐 있죠? 또 제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오른쪽 써놨어요. 읽어 그냥. 거, 상, 국, 신전기. 채를 제가 4, 5년 개정 안 했다고 했잖아. 4, 5년 동안 채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개정 안 해서 채가 빠졌죠. 채. 거상구 신전기 채. 됐고 20조. 자 20조도 별표 치지 마. 이건 별표 치지 마. 간이기각 있죠. 간이기각은 누가? 신청받은 법원법관. 거기다 표기해 놓으시고요. 합의부가 아니에요. 신청받은 법원법관이. 알겠죠? 거기서 화살표로 반대 표시하면서 그럼 21조 들어가 봐. 21조. 21조 합의부하고 이렇게 반대 표시 연결. 간이기각 결정은 신청받은 법원법관이. 일반적인 기피는 누가? 21조에 따라 합의부가. 알겠죠? 뭐 합의부가 없으면 어떻게?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때는 Don't worry, 신빠이 시나이데 구다사이. 3만 보면 상급법원이 떨어져요. 상급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직권상급법원이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걱정이 된다, 그렇지? 22조 갑니다. 22조 별표. 자, 정지할 수 있답니까? 정지하여야 한답니까? 정지해야 된다까지 표기해 놓고요. 정지 사유 뭐뭐 있죠? 또 제 규제임을 입증해 볼게요. 오른쪽 쓰는 거 볼게요. 기, 관, 심, 위, 공. 자, 여기서 유일한 임의적 정지는 공. 잘했어요. 자, 다시 본문 들어가요. 20조 본문 들어갑니다. 예외가 있다. 예외 뭐뭐 있죠? 첫째, 기억. 써야죠. 기억. 20조 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20조 1항 가로쳐요. 기억이 20조 1항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간이기각.
쓸 필요 없어. 제가 다 써놨어요. 내 책인데 내가 다 써놨지 그럼. 그 다음에 니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자 이제 디귿 하나만 써요. 디귿. 아까 동형모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디귿 하나가 더 뭐죠? 이거 다 빠가로 됐으면 있어요. 왜 이러는 거 도대체 아까 20분 전인가 30분 전 알려드렸는데 이거 왜 아까 나와 이게. 그러니까 판결의 선고. 디귿. 죄송해요. 빠가로 돼서 취소해요. 저 판결의 선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판결의 선고 외우셔야 됩니다. 외웠죠? 자, 그다음에 23조 갑니다. 기피 신청 기각하는 결정 뭐 할 수 있다? 즉시항고 표기. 즉시항고 도움자 읊어봐요. 오른쪽 읽어 그냥. 직공기, 비상구, 참미감. 그거 어디 걸려요? 기가 차다 기. 그러면 거꾸로 기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즉시항고 안 됩니다. 오른쪽 써놨죠. 인용하는 결정은 즉시항고 안 됨. 불복이 아예 안 돼요. 오른쪽 써놓은 거 확인 됐고요. 그다음에 자 이항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력이 있죠. 집행정지효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이기각 결정만은 집행정지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집행정지효력이 없어요. 간이기각 결정만은. 자 제가 오른쪽에 참조조문을 두 개를 적어놨죠.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즉시항고 할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데 이 집행정지 효력이라는 강력한 효력이 있는데 요 효력이 없는 게 있다. 딱 두 개가 있다고 외우라고 했죠. 두 개. 첫째가 이거 간이기각. 첫째가 간이기각. 또 하나가 뭐죠? 제한고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제한고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제한고는 이제 별도로 뺄게요. 또 하나가 뭐였죠? 증인 불출석 시 때려가는 과태료 감치. 네. 이거 조문 정리 특강 하기 잘했다. 과태료 감치 결정. 얼마 과태료죠? 500만 원 과태료. 며칠 감치죠? 7일 감치.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뭐 따라쟁이요? 자 이거 두 개. 이게 바로 151조 8항에 있다고 이게. 요거는 지금 여기에 있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참조조문에 제가 151조를 적어놓은 게 그 이유예요. 자 이거 이 두 가지만은 집행정지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동영할 때도 한 두 번인가 했었어요. 동영은 동영이고 조문정리 특강은 조문정리 특강이고 그렇지 뭐 그지? 자 우리는 할 수 있다. We can do it.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자 23조 2항을 봅니다.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은 무슨 효력이 없다고요? 집행정지효력이 없다. 집행정지효력이 없는 게 두 가지가 뭐라고요? 증인 불출석 시 때려가는 과태료 감치. 자 다음에 24조 봅니다. 회피는 2항을 봐요. 2항. 서면 또라미. 자 기피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합니다. 왼쪽 써놨죠? 기피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요. 회피는 반드시 서면으로. 왜? 꾀병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꾀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그러나 기피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합니다.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25조. 자 25조에 일단 법원 사무관 등 통역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적 기피 회피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 두 가지를 주목할게요. 아시는 거니까. 첫째 1항 봐요. 1항. 17조 7호를 제한 외에는 그거 잘 표기해놓고 왜 17조 7호를 왜 제외하죠? 17조 7호가 뭐냐면 전심재판의 관여. 방금 전에 정리했었잖아요. 전심재판의 관여를 제외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어야만 재판에 관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17조 7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17조 7호가 뭐라고요? 왼쪽에 써놨죠. 전심재판. 이거는 통역인과 법원 사무관 등에게는 제적 사유가 아닙니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2항이에요. 2항 우리 동영할 때 풀었던 거거든요. 봐요. 법원 사무관 등과 통역에 대한 기피 재판은 소속 법원. 앞에 법원. 또라미. 그러나 간이기각만은 단서 있죠. 간이기각만은 소속 법관. 자 왼쪽 페이지 다시 볼게요. 왼쪽 페이지에 20조와 21조 두 개 비교해봐요. 20조와 21조 두 개 반대 표시하면서 묶었던 게 뭐죠? 20조는 신청받은 법원법관이 21조는 어디? 합의부. 두 개 묶었죠. 반대 표시하면서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25조 볼게요. 어디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법원에서. 그렇지만 간이기각만은 어디서? 법관.
아까 신청받은 법원법관이 처리하듯이 법원법관 이것도 구별하는 문제, 최근에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송행위 대리 보조, 자 26조 넘어가고 27조 볼게요. 법인일 때 누가? 대표자 표기해놓고 대표자 표기.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2항 각자 대표, 각자에 잘 또람 쳐놓고요. 각자 공동대표가 아니에요. 각자 대표. 자 이게 머릿속에 살아있죠? 자 그다음에 28조 가면 28조는 인간적으로 이거는 법원직 쪽에서는 출제를 몇 번 했는데 우리 검찰 교정직에는 출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여기만 표기할게요. 거기에 두 번째 줄 특별대리인 또라미, 그다음에 네 번째 줄 특별대리인 또라미. 즉 피고인을 위해서 대리 대표할 자가 없을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대리인만 생각하세요. 특별대리인 언제 선임한다고요? 대리 대표할 자가 없을 때, 법정 대리인 등이 없을 때 이럴 때 한다. 됐고요. 보조인, 자 29조 보조인인데 보조인은 변호인과는 좀 달라요. 일단 뭐부터 가냐면 30조로 먼저 갈게요. 밑에 변호인. 맨 밑에 30조 있죠? 자 거기에 피고인,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선임에 한번 들어보세요. 선임. 자 선임과 연결해서 반대 표시하면서 29조 올라가요. 보조인은 신고입니다. 신고. 자 신고를 찾아서 반대 표시. 신고는 29조 3항. 29조 3항 볼게요. 보조인 신고별로 신고. 신고와 반대 표시. 자 그럼 정리합니다. 변호인은 선임, 보조인은 후임. 다시 변호인은 선임. 재밌어 죽겠네. 참 배 아파 죽겠네. 자 보조인은 신고, 변호인은 선임. 다시 변호인은 선임, 보조인은 신고. 자 잘 보시고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30조 2항 볼게요. 30조의 변호인 선임권자 이거 별표 쳐요. 암기 조항입니다. 30조는 특히 30조 2항 다른 데서 인용을 많이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변호인 선임 누가 하죠? 피고인, 피의자, 그다음에 대배친형. 다시 변호인 선임 누가 하죠? 피고인, 피의자, 그다음에 대배친형. 자, 대배친형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대배친형에서 화살표를 올려봐요. 29조 1항 보조인 되는 자도 똑같아요. 29조 1항 보조인 되는 자도 대배친형.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자도 대배친형. 알겠죠? 그러니까 대배친형이 변호인 선임권자이면서 보조인 될 수도 있다. 육가릿. 그다음 31조 갑니다. 31조는 뭐 변호사 중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알겠고요. 거기 단서 대법원 이외의 법원 또 한번 봐요.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몇 심? 1심과 2심. 1심과 2심은 변호사 아닌 자. 변호사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변호사 아닌 자도 또 넘쳐요. 그러니까 다시 변호사 중에서 되는 게 원칙이지만 1심과 2심은 변호사 아닌 자도. 그러면 거꾸로 3심은 반드시 변호사만. 됐죠? 자 32조 별표 쳐놓고 암기 조항입니다. 신급마다 서면 제출. 자 신급마다 그래서 무슨 대리라 부르죠? 왼쪽에 써놨죠? 신급대리 표기하시고 왼쪽에 써놓은 거 신급대리. 그러면 여러분들 29조 볼게요. 29조. 보조인 29조의 사망을 다시 봐요. 보조인 신고도 어떻게? 신급별로 똑같아요. 변호인 선임도 신급. 그 다음에 보조인 신고도 신급. 다시 변호인은 선임, 보조인은 신고. 둘 다 신급별로. 자 오른쪽 다시 갑니다. 2항. 2항 가기 전에 서면. 자 서면 중요한데 서면은 반드시 원본만. 사본을 안 받아줍니다. 서면 제출, 변호인 선임서 제출 32조 2항인데 32조 2항의 서면 제출에 원본만 사본은 안 받아줍니다. 원본만 사본은 안 받아줘요. 그 다음에 2항 32조 2항 갑니다. 2항 공소 제기 전 변호인 선임 1심에도 돌아가면 1심까지 2항도 많이 나왔었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조 2 대표 변호인 변호인이 여러 명이라면 복잡해. 그래서 대표를 두자. 자 대표는 거기 먼저 3항 갑니다. 3인 또라면 이건 암기했죠. 지난번에 숫자 정리 특강에서 나왔던 거죠.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초등학교 나왔죠. 초과의 의미. 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몇 명까지? 아이 초등학교 안 나왔네 진짜. 3명까지. 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는 초과라는 건 3인 빼고 그 위에. 그러니까 3인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3인까지. 제가 잘못했고요. 여기 오른쪽 그래서 써놨어요. 오른쪽 읽어봐.
우리 유치원생들 읽어봐. 오른쪽에 3인까지 신청 가능. 하길 잘했다 진짜. 이것 때문에 또 틀릴 뻔했네. 3인까지 가능합니다. 농담, 이거 출제가 몇 번 됐었어요. 그 다음에 대표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대표가 아니야. 다 대표가 아니야. 딱 두 개만 대표입니다. 자, 어디 가냐면 사항 가면 사항. 통지 동그라미, 서류의 송달 동그라미. 통지와 서류의 송달만. 사실은 이런 것들 다 기본 시간에, 이론 시간에 다 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뭐라고? 너 같으면 기억하겠니? 맞아. 이게 기억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는 맛이 나는 거죠. 313조 이거는 별표 쳐놓고, 이건 무조건 암기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국선변호사 선정사유. 오른쪽 써놓은 거 볼게요. 통음자. 알지? 미친 듯. 신비한 놈. 참 사나운 놈. 이름이 뭐죠? 준영구. 준영이가 뭐야? 준영구. 군대 간표를 제적시킨다. 이것만 보고 잘 안 되지? 안 보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요거는 제가 넣어놨어요. 요거는. 잘했죠? 다음 페이지. 국세면 선정사유는 제가 넣어놨죠. 이거 안 지웠지? 잘했다고 하는 거 잘했다고 좀 해줘. 거기 다시 뭐 선정사유 그것도 해놨잖아요. 그렇죠? 쭉. 두 문자 알아서 동그라미 쳐. 알았죠? 다시. 자, 돌아올게요. 돌아오자고 다시. 미친 듯 신비한 놈. 참 사나운 놈. 이름이 뭐라고? 준영구. 군대 가면 어떡한다고? 필히 즉시 제적시킨다. 이제 잘라서 알겠지? 여기서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써놓은 것 중에서 유일하게 유의하게 피의자한테 국선 선정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영과 적, 영적. 여기 뭐지? 영장 실질심사. 저기 뭐지? 적부심. 둘은 피의자의 피고인이에요. 피의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일한 청구국선이 있어요. 청구국선은 뭐죠? 빈. 현빈 아니고 빈.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자, 33조 갑니다. 1호 구속된 때. 이거 올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구속된 때라는 건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물론이며 별건도 다른 사건도 포함됨. 바뀐 거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2항. 빈곤 청구 두 개 표기. 장난치지 마세요. 빈곤 청구. 다음 페이지 갔는데 나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빈곤 청구.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빈곤하고 청구. 두 개 떠보세요. 빈곤하고 청구. 자, 빈곤은 무조건 무슨 국선? 청구국선.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 중요해요. 나이. 이건 맨 끝에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내에서 가로쳐요.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사망은. 자, 지금 무슨 시간이죠? 조문 정리 특강 시간이에요. 조문만 우리가 순수하게 정리하는 게요. 이렇게 정리해봤더니 이런 것도 있었나 싶기도 하죠.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한 번씩 다 잡는 게요. 그 다음에 34조. 얘도 별표예요. 제가 이 조항 정리할 때 늘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과연 뭘까요? 네, 맞아요. 거기 변호인 되려는 자. 잘했어요. 변호인 되려는 자. 다시 한번 표기해놓고. 자, 변호인 되려는 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웬만하면 변호인 이렇게만 돼 있었죠. 아직 변호인이 되지 않는 변호인가 되려는 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곳입니다. 알겠죠? 접견교통권의 유일한 곳. You got it? 오케이, got it. 접견 수수 의사의 진료. 자, 그다음에 35조는 열람등사권인데 오른쪽 페이지 보면 열람등사권 총정리 있죠. 기본서에 제가 집어넣은 건데 기본서에 126면에 있는 건데 이거는 정리하지 말자. 다 외우지 말고 이거는 그냥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열람등사권 하는데 자 35조 돌아올게요. 35조에서 우리 시험에 특히 많이 나왔던 단어를 제가 두 가지를 언급할까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표기할 준비됐죠? Are you ready? Yes. 그러면 1항 볼게요. 1항에 수능 계속 중 표기하세요. 수능 계속 중. 소송 계속 중입니다. 공소 제기 전은 안 돼요. 오른쪽 쓰는 거 표기. 공소 제기 전에 열람 사건이 있다 없다? 없다. 공소 제기 전에 열람 사건 없는 이유가 어디 왜? 공소 제기 전에는 비공개니까. 공소 제기 전은 비공개. 딱 잘라서 우리가 하기로 했죠. 비공개. 자, 그러면 다시 또
이항이 가장 많이 나왔어. 우리 시험에 왜 이렇게 많이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봤더니 어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렇게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배우자, 형제자매 이렇게 읽는 건 하수들이에요. 고수들은 어떻게 읽어? 대배신형. 그렇죠. 이건 고수의 대배신형. 대배신형.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그거를 많이 냈어요. 위임장 또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이 아니에요. 및. 자, 한번 생각해봐요. 배우자라고 또는 직계친족이라고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봐야지 배우자인지 직계친족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임장 봐야죠. 위임장. 위임했는지. 그래서 및이에요. 및. 또는이 아니요. 및. 또는 바꿔놓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다니까. 정말로 혼돈이. 36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7조 갑니다. 37조 가자고요. 별 붙여봐요. 판결은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된다. 거쳐서 하여야 한다. 또 감시해요. 표기. 그걸 무슨 변론을 부르죠? 오른쪽 써놨죠. 필요적 변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만은? 판결만은. 근데 결정명령은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표기해놓고. 이거 무슨 변론? 의무적 변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8조 넘어가요. 39조 암기조항입니다. 별표. 이유를 명시한다. 모든 이유를 명시한다. 이거 아까 우리 동영할 때 나왔던 거예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뭐죠? 거기 결정 중에 상소 불허 결정. 그 다음 명령. 두 개 암기입니다. 표기해놓고. 결정 중에 뭐만? 상소 불허 결정. 그 다음에 명령. 그래서 이제 이런 선지가 가끔 나오지. 이런 문제가, 이런 내용이. 무죄 판결도 판결인 이상은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 맞는 선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제 유죄 판결만큼은 자세히 명시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딱 두 개 외우세요. 뭐하고 뭐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40조 갑니다. 40조 이제 사망 암기. 자, 넘버링 할게요. 1번 기소한 검사 판결서에 적습니다. 공판에 관여한 검사 적습니다. 일단 변호인 적습니다. 1번, 2번, 3번. 자, 특히 기소한 검사의 관적 성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자, 왼쪽 선에 수사검사 실명제라 부릅니다. 수사검사 실명제 도입. 그래서 이 조항도 몇 번씩이나 출제가 되었던 조항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1조. 이거는 최근에 이 기출문제와 연결해서 자,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일단 2항을 봐, 2항. 41조 일단 별표 치고 가자. 2항 봐요, 2항. 재판장이 서명 날인할 수 없다면 누가? 다른 법관이. 그 다음에 다른 법관이 서명 날릴 수 없다면 누가? 재판장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못하면 다른 법관이 사유를 부기하고 대신 서명 날인. 그 다음에 다른 법관이 했을 때는 재판장이 사유 부기하고 서명 날인. 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꼭 조문 정리 특강 시간에 외워야 될 거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밑에 규칙을 제가 넣어놨죠. 규칙을 다 뺐는데 이것만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거 4가지 암기하고 있죠. 반드시 서명 날인, 기명 날인 안 돼, 서명 안 돼, 반드시 서명 앤드 날인까지, 서명 날인까지 뭐뭐 있죠? 읽어 그냥 규칙에 판결서, 또 영장, 또 감정유치장, 또 감정청원화장. 이건 반드시 무슨 날인? 그러면 이거 4가지를 제외하고는 서명 날인이든 기명 날인이든 상관없어요. 자, 위에 올라가 봐요. 사망. 41조 사망 올라가 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제외하고는 뭐라고 되어 있지? 서명 날인에 가름하여 기명 날인을 할 수 있다. 그 위에 사망 있죠? 서명 날인에 가름하여 기명 날인을 할 수 있다는 건 서명 날인을 하든 기명 날인을 하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다만 4가지만은 양보 못해. 4가지는 반드시 무슨 날인? 서명 날인. 암기. 42조 넘어가자고요. 43조. 자,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표기해놓고, 여러분 우리 문제 풀 때, 기출 문제 풀 때 주심판사가 한다 해서 틀린 선지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주심판사하고 재판장의 차이? 에이! 무슨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주심판사는 그 사건을 자 주되게
주되게 만든 판사. 그래서 합의 부원 중 한 분이 주심 판사가 돼요. 우배석이든 자배석이든. 재판장은 재판장님이시고 주심 판사하고 재판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뒤에 자 주문 낭독 이유지를 하회한다. 설명해야 된다. 거기도 표기하세요. 지금 이유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를 한 적은 없지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회한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44조 별표. 이거 아까 동영모고에서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검사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요거는 14일이 아니라 10일. 아까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이 없어요 아까? 그래서 이거 14일이 아니고 웬만하면 14일인데 이건 10일이다 이것만은. 틀린 선지로 만들었던 거 기억 안 나요 아까 여러분들? 14일이 아니고 10일이라고? 자, 그다음에 45, 46 넘어가고요. 47조 갑니다. 비공개. 자,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둘게요. 공개하지 못한다 표기해놓고요. 왜 공개하지 못하죠? 형사소송 서류는 그 사람 피고인이든 누구든 민감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함부로 확정 전에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죠. 공판 개정 전에. 그다음에 48조 봅니다. 자, 1항에 맨 끝에 조서 나오면 뒤에 뭐예요? 작성?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조서 나오면 무조건 하회한다로 끝내야 됩니다. 조서 나오면 하회한다 표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3항부터 7항까지 봐요. 3번부터 7항까지가 자 왼쪽에 써놓은 거 표기하세요. 기재의 정확성 보장 장치입니다. 기재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왼쪽에 써놓은 거. 기재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3항 봐요. 다 적은 다음에 읽어주고 열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증감 변경 청구 받아요. 그 다음에 5항에 이의 진술 받아요. 그 다음에 7항 가면 다 정확하다면 간이나 후 서명 날인케 해요. 자, 이건 기재 정확성 보장 장치.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요. 3항에 읽어주거나 열람. 그 다음에 4항에 증감 변경. 그 다음에 5항에 이의 진술. 이 정도. 이거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52조 갈게요. 52조. 별표 때려요. 52조. 자, 52조에 이 조서는 48조 3항 내지 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방금 전에 봤던 왼쪽 다시 갔다 올게요. 왼쪽 페이지. 48조 3항부터 7항이 뭐예요? 방금 정리했던 기재의 정확성 보장장치. 읽어준다. 증감변경 받는다. 보여준다. 이거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52조 다시 볼게요. 공판조서니까. 표기하시고. 왜? 이 자체로 정확성이 보장돼요. 공판조서는. 공판조서 그 자체 정확성이 보장되는데 거기다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최근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공판조서가 안 나오고 그 뒤가 나왔어요.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표기하세요.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도 공판조서와 거의 급이 같고 그래서 얘도 기재의 정확성이 그 자체로 보장되므로 따로 증감변경, 열람동문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52조에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가 들어간다는 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별표 친 거예요. 공판조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셨죠? 왼쪽 다시 옵니다. 49조. 49조 별표. 별표. 자, 1항에 일단 조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하회한다 표기해놓고요. 하회한다. 3항 암기됐죠? 3항 머릿속에 있죠? 품, 톡, 수. 도대체 머리에 있는 게 뭐니? 품, 톡, 수. 압수조사에는 세 가지 적는 거. 품, 특, 수. 품종, 특징, 수량.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품종만 적으면 된다? 아니에요. 수량만 적으면 된다? 아니에요. 품특수. 품특수. 그 다음에 50조 넘어갑니다. 51조. 51조는 뭐만 보냐면 1항 봐 1항. 공판조서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거기다 표기해놨어요. 법원 사무관 등이 법원 공무원님들이 적습니다. 조서니까 뒤에는 늘 끝나면 뭘로 끝나야 돼요? 하회한다로 끝나면 됩니다. 됐고요. 그 밑에는 뭐만 보냐면 오른쪽 써놓은 거 있죠. 2항 있죠. 2항에 뭐 잔뜩 적으라고 돼 있죠. 보지 말고 오른쪽 써놓은 것 중에 변호인의 출석 여부나 피고인의 태도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오른쪽 써놓은 거. 변호인의 출석 여부와 피고인의 태도는 기록사항이 아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2조는 별표 쳤죠? 근데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잠깐요. 자, 52조 맞아 볼게요. 별표를 지금 친 거 공판조서는 그 자체로 또 공판기일 외 증인 신문조서도 그 자체로 그러니까 특별히 열람, 동문, 낭독, 변경 이 제기 안 받아요. 근데 청구가 있으면 받아요. 단서에 청구 들어오세요. 단서에 청구가 있으면 해줍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청구가 있으면 읽어주고 청구가 있으면 자 받아줍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됐죠? 자 53조 넘어갑니다. 53조 1항 볼게요. 1항. 공판조서에는 재판장 표기 그다음에 법원 사무관 등 표기 왜 두 분의 이름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냐면 재판장은 공판정을 운용한 분이니까 법원 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한 분이니까 조서를 작성한 분인 법원 사무관 등과 그다음에 공판정을 운용한 재판장님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54조 별표. 이 조항 오늘 동영모국에서도 나왔어요. 동영모국에서도. 자, 잊지 마시고 각 공판기 후 신속히 표기하시고 신속히 정리합니다. 자 5일 내에 정리하도록 돼 있다가 5일 내가 바뀌었어요. 오른쪽 써놨죠? 5일 내가 아닙니다. 지금은 집중심리 매일 계속하여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일 내에 정리했다가는 정리가 밀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 5일 내에 정리가 아니라 신속히. 그 다음에 2항을 봐요. 자 연속성 있게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회차의 공판기일에는 또 한번 쳐봐요. 전 회차 때 것을 조서에 의해서 고지한다. 그 조서에 의하여도 또 한번 쳐놓고요. 야 정신 차리자. 54조 2항 정신 차리자. 조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다만 단서 볼게요. 다음 회차의 공판기일까지 전 회차가 정리되지 않을 때는 조서에 의하지 않고 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 2항을 다시 주목해 봅니다. 다음 회차에 가면 전 회차 것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약 정리를 듣고 다음 회차를 시작해야만 연속성 있게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회차의 공판조서가 정리되면 조서에 의해서 고지하고 전 회차 것이 공판조서가 채 정리되지 않으면 조서에 의하지 않고 고지할 수 있고 고지 자체를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동영에서 나왔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동요할 때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복습을 하려고 귀뚱으로 듣는 거 아니죠? 그럼 제가 서운해요. 미워할 거예요. 그 다음에 55조 별표. 55조 아까 동영에서 나왔었던 건데 이것도 야 다 나왔어 이거. 1항 봐요. 피고인은 공판조서 열람능사 동안 쳐놓고요. 그 다음에 2항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면 낭독 청구 들어가면 만약에 열람능사 청구를 낭독 청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공판조서는 절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항 봐요. 3항 이거 응하지 않으면 공판조서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다. 표기해 놓고요. 오늘 나왔던 거 기억나요? 도대체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농담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처럼 잘하는 분들이 없어요. 최면 거는 것 같아요? 안 해요? 최면? 자기 최면? 자 56조 갑니다. 56조 별표. 이거는 알죠? 증거 파트에서 워낙 자세했던 것이고 이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일단 맨 끝에 가게 조서만으로서 표기해놓고 그래서 이걸 무슨 증명령을 부르죠? 오른쪽 써놨죠? 배타의 증명령. 아니면 왼쪽에 써놨죠? 절대의 증명령. 왼쪽에서는 절대의 증명령 알죠? 배타의 증명령. 그 다음에 또 자 56조를 맞아 봅니다. 뭐만 되냐면 공판기일 수능 절차 잘 표기하세요. 맨 앞에 공판기일에서만 그 다음에 수능 절차에 관한 것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 조서에 기재된 것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관련 판례들이 다 있잖아요. 됐고요. 56조 2 별표 쳐놓고요. 별표 조항이 또 많네. 분량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해야 돼요. 56조 2는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했던 조항일 수도 있어요. 뭐 기억이 나실 분은 나시겠지만 공판정의 상황을 속기, 녹음, 영상 녹화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도 빈번하게 나왔던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단어 신청을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도 신청, 직권 두 개 똑같이 쳐요. 신청, 직권. 표기하세요. 맨 앞에 신청이 있고 맨 끝에 직권이 있죠. 신청 또는 직권. 자, 머릿속에 익혀둬요. 이거 왜 하는 거냐고 말씀드렸냐면 공판조서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판조서를 정리하려면 그 공판정의 상황에 전부 말로 이루어질 텐데 말이 훅훅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정리해? 그래서 속기하고 녹음하고 영상 녹화 떼어두는 거예요. 공판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직권으로만 신청으로만 아니고 둘 다. 직권 또는 신청 둘 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잘 봐요. 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네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 속기케 하거나 네 번째 줄 하여하며라고 되어 있죠. 하여야 한다는 의무처럼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줄 다시 올라가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도 표기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출제되었던 것은 2항이에요. 함께 보관 아니고요. 별도 보관입니다. 함께 보관으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이거 우리 문제 풀 때 풀었던 거 기억나요? 할 말이 없네 이거. 함께 보관이 아니고 별도로 내가 이 목록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다음 주는 더 싹 백지가 될 텐데. 함께 보관이 아니고 뭐라고? 별도로 보관. 함께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왔잖아 이거. 여러분들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57조. 이거는 설마 기억나겠지.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는 그 밑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또 한번 쉬어요. 표기.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게 만약 없으면 나빠요. 둘 다 없으면 나빠요. 다만 추원의 기회를 준다.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러면서 공소장 할 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간인 또는 간인 2항의 간인의 기능을 다하는 거 뭐 이런 판례들이 있던 거 기억나죠? 아 이제 기억나기 시작하는구나. 아이고 58조 볼게요. 58조인데 58조가 2항 있죠. 2항이 의외로 출제가 많이 되었었어요. 과거에 10년 전쯤에. 자 봐요. 변개는 안 돼요. 변개 안 돼요. 그러니까 번개는 돼요? 이항에 변개는 안 되는데 삽입, 삭제, 나누기 전에 됩니다. 삽입, 삭제, 나누기 전에 됩니다. 이때 삽입, 삭제, 나누기 할 때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글자의 숫자를 기재하고 삭제한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존치. 여기서 자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변개 안 돼요. 근데 삽입, 삭제, 나누기 전 돼요. 다만 삽입, 삭제, 특히 삭제했을 때 삭제한 부분은 싹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읽을 수 있도록 존치해야 됩니다. 그거 두 개 꼭 기억 확인. 다음에 비공문의 서류 59조 아까 우리 동영에서 나왔던 거죠. 다음 페이지 가면 기명날인 또 서명 잘 표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조항 나왔다. 59조의 2와 59조의 3 별표 쳐요. 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anyone 전부 다 와서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기본 전제가 뭐냐 59조 2와 3을 두 개 비교할 거예요. 자, 딱 한 두세 개만 비교하면 돼요. 첫째, 59조의 2를 볼게요. 일단 확정된 사건입니다. 확정, 또 남겨놓고 확정된 사건. 단순하게 선고된 사건은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사건만, 확정된 사건만, 끝난 사건만 어디로 가죠? 검찰청 갑니다. 검찰청 갈 때는 열람 또는에 표기하세요. 자, 검찰청과 또는을 연결해요. 검찰청 할 때는 또는, 검찰청 할 때는 또는, 검찰청은 또는.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59조 3. 빨리 가자고. 누구든지 anyone, 그것도 확정된 사건 표기. 확정된, 이거 어디로 가죠? 법원에서, 또 그러면서요. 법원은 법원 검찰청 또는, 법원 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열람과 등사를 연결하는 접속사는 다 또는이에요. 유일무이하게 밑이 있다. 밑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확정된 기록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열람
등사할 때는 및. 이거 기억 안 나요? 및? 도대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이것만 유일하다. 거기다 써요. 오은니. ONLY. 오은니. 오은니. 유일하게 밋이라고요. 다시 검찰청 또는 법원 밋. 그럼 따라는 잘해. 좀 기억을 해도 기억을. 좀 암기하자 좀.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오세요. 검찰청. 검찰청으로 와서 검찰청에서 우리가 해야 될 대목은 뭐만 하냐면 오른쪽 다시 와야 돼요. 오른쪽 맨에 5항, 6항. 6항 봐요. 6항. 6항 보면 열람 등사를 신청한 자는 불복하는 경우에 맨 끝에 법원에 표기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왔거든. 제 6항 정신 차리자. 그 위에. 아이고. 옆에서 누가 좀 후견인이 붙어갖고 좀 후견인이 법정대리 해줘 좀. 여기. 법원에 검찰청이 아니에요. 불복할 때 고등검찰청이 아니에요. 법원에가 중요해요. 법원에. 그렇게 바꾸는다고. 그 다음에 59조의 3이 있죠. 이건 뭐가 많이 출제되냐면 그 밑에 2항과 3항을 묶어요. 맨 밑에 2항과 3항. 우리 법원 공무원님들 이분들은 자 2항 봐입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표기하시고요.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법원 공무원님들은 3항 갑니다. 고의 또는 과실 아니고요. 중대한 과실이고요. 그냥 과실이 아닙니다. 경과실이라고 그래요. 경과실은 책임 안 져요. 고의 또는 중과실만 책임져요. 알겠죠? 과실로 바꿔놓는 예들이 많았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사항 갑니다. 사항에 거기에 맨 끝에 법원에 또 표기했어요. 법원에. 이것도 법원에 불복합니다. 그 다음에 송달. 자, 오늘 송달까지 할래요. 기간까지 할래. 기간 여기에 67조까지. 기분 나쁘니? 60조 가게. 양보 못합니다. 60조. 아, 워낙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60조 별표. 빨빨 차 별표. 세 번째 송달영수인 들어가면 이것도 동용에서 했어요. 송달영수인 신고 조항이 있어요. 서면 신고입니다. 신고할 수 있다 아니고 하야한다. 자, 표기하시고 오른쪽에 신고 의무 표기.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의무가 있다고 뭘 신고하라고요? 당해 법원의 관할 구역에 피고인의 주소지가 없을 때는 송달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송달 받을 사람을 하나 신고하라 이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화살표 끌어요. 신고해야 된다 해서 끌어서 보면 돼. 61조 내려가. 61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우체에 붙이거나 이거 무슨 송달? 우체에 붙이는 송달. 오늘 나왔죠. 이건 언제 효력 발생하죠? 다음 페이지. 도달. 이거는 기억하는구나. 발송 아니지요? 도달이지요. 발송 아니지요? 도달이지요. 돌아와요. 60조 돌아와요. 60조 별표 쳤죠? 60조 돌아왔죠? 60조 갑니다. 자, 2항과 3항, 4항. 2항 볼게요. 송달 영수인은 본인으로 간주합니다. 표기해 주시고 본인 간주. 그 다음에 3항. 잘 봐요. 3항. 같은 지역 또나미. 각 신급법원 또나미. 특히 같은 지역. 잘 표기해 주세요. 같은 지역에서는 한 번 송달 영수인 신고하면 이 사람이 계속 받아요. 같은 지역. 그럼 다른 지역은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송달 영수인 선임 신고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같은 지역만. 그것도 문제 풀 때 타직렬 문제였지만 저 법원적 문제였지만 그거 할 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잊어먹었구나. 괜찮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신체 구속을 당한 자 또 넘쳐요. 이거 기억날까요? 이거 최근에 풀었었는데 왼쪽에 쓰는 거 봐요. 왼쪽 이게 판례인데 이거는 다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아요. 당해 사건만. 이 점이 아까 뭐와 달라죠? 여기 323조 1항 1호가 달라. 그 말하지 말고 좀 얘 말을 해. 그가 뭔데 이거 다름. 얘가 뭐냐면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 얘는 다른 사건도 포함? 됨. 얘는 포함되지? 최근에 동영에서 풀었던 거 기억나죠? 오, 기억나는데? 지들이 암기할 것은 암기하는구나 그래도. 중요해요. 60조 별표 쳤죠? 네, 62조 갑니다. 수로 검찰청에 또 하면서 검찰청에 이거는 뭐 간단히 보시면 되고 63조 별표, 64조 별표. 아니 63조 별표 풀어. 64조만 별표.
63조는 관련 판례가 많아서 별표인데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별표 안 친 거예요. 자, 여기에 볼게요. 63조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제가 왼쪽에다 뭘 적어놨냐면 법원이 최선을 다해보고도, 저의 표현이죠. 왔다시노 표현. 내 표현이잖아.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도. 그러니까 기록이 있는데, 막 전화번호도 있는데 그걸 시도해보지도 아니한 채 공유달로 진행했다면 그건 나빠요. 이런 거 어떻게 나죠? 자, 64조 암기입니다. 별표. 먼저 법원이 명한 때 표기하시고, 신청 안 받아줘요. 신청 없다 이렇게 써요. 신청 안 받아줘. 신청권 없음 직권으로 명합니다. 신청권 없습니다. 그다음에 2항과 3항 두 개 볼까요? 자, 잘 외워야 돼요. 공시는 하여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공시잖아. 공시는 그다 삽입해요. 합격을 삽입. 공시는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면 죽어요. 공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3항의 공고는 할 수 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공고는 할 수 있다. 공고는 재량입니다. 그러나 공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고할 수 있다 재량이 이게 판례가 있고 출제가 되었어요. 이미. 공시는 하여야 한다. 공고는 할 수 있다. 잘 표기해 놓죠. 판례가 있고 암기예요. 그 다음에 사항은 무조건 암기입니다. 최초는 2주, 이외 이유는 5일. 이건 암기됐죠? 자, 66조 갑니다. 이제 두 개 남았다. 66, 67조. 다음 시간에 프린트 또 주잖아요. 정말로. 프린트 값 이거 제 사비로 하는 거예요. 원래. 강사로 다 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해. 이게 남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자, 66조 보게. 기간 계산. 시. 그다 써요. 서울시. 6시 반까지 할래요? 즉시 하고 진짜 쓰지 말고. 월년일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표기하세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뭐라 불러요? 초일? 잘했어요. 오른쪽 표기. 근데 시효 표기, 구속기간 표기. 이거는 예외인데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일로 산정한다. 그 표현을 알아두세요. 시간을 계산하고 일일로 산정하는 초일 산입. 그다음에 3항 갑니다. 말일, 공휴일, 토일 표기해 주시고, 그러면 이건 그날로 만료, 그 이 길로 만료? 그날로 만료하는 겁니까? 그 이 길로 만료합니까? 이 길로. 아이, 그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오른쪽 써놨잖아. 그 다음날 만료 들어가면서 다음날 이 길. 아, 이 길은 뭐야? 이 길. 다음날 이 길. 죄송해요, 이 길.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때 못 들었는데 이 길로 만료하고, 그럼 다음날 24시로 만료하는 겁니다. 예외가 있죠. 예외 두 개 뭐죠? 이것도 시효와 구속기간 또 남겨놓고요. 아까 동형할 때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67조 갑니다. 거리, 교통, 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거기 가로쳐놓고, 그다음에 연장 또러미. 연장하는데 요거 한번 써봐요. 지난번에 주문 특강, 아니 숫자 정리 특강할 때 했어요. 육로는 몇 킬로마다? 어우, 좋아요. 육로는 200km, 해로는 100km. 100년? 100년 그래. 육로는 200km, 해로는 100km 이렇게 적어놓고. 자, 오늘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프린트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네. 갖고 오시고. 한번 조문 정리해봤더니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이 꽤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표기해놓고 이 정도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도 제가 기억나게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 알죠? 다음 주는 이제 신변상의 문제로 휴강을 부득이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말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